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별일 없이 잘 지내니? 하고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적은요? 너 요즘 뭐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건네는 그 말이에요. 혼자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 외로워진 이유 사실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결국 혼자 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진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난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따뜻한 가족, 수십 년 친구들로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집엔 항상 누군가가 방문하고 전화는 자주 울리고 무엇보다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한편 30대, 40대인데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며 깊은 외로움을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밥 먹는 걸 보이기 싫어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성격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가 습관이라고 확신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습관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습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올바른 신호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내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습관이에요. 예전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말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말이에요.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 또 내 이야기만 했네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우리는 왜 자꾸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요? 그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우리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축적된 경험이 많으니까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아지는 거죠. 나도 이런 경험했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만난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먼저 채워지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분 이런 경험도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일 거고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정말 깊은 피로감을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예요. 자신은 항상 입장에서 상대는 항상 입장을 못하는 이 불균형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아요. 그 사람과의 대화는 항상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자신은 항상 듣기만 한다는 것을, 혹은 자신도 말하긴 했는데 상대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만남이 줄어들어요. 전화 받는 횟수도 줄어들고 초대도 안 해주고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연락도 뜸해지고 생일도 챙기지 않고 그냥 옛날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슬픈 건 본인은 왜 연락이 없을까? 세상이 변했네.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말 습관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만남에서 70%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30%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비율이지만 효과는 대단해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눈이 반짝여요.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어 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당신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정말 들어줬다. 나를 정말 이해해 주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에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지만 동시에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채운 시간엔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귀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들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습관이에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간다는 거죠. 이건 뇌과학자들이 증명한 현상이에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쉽게 말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젊을 때는 새로운 도전이 자연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보수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더 집착하게 돼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고요. 처음엔 자신감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넌 모르지만 난 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느껴요.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비록 우리가 그럴 의도가 없었어도 말이에요. 우리가 고집할 때 대화는 멈춰요. 왜냐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설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해봐야 그건 아니고 라는 반박만 돌아올 테니까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라는 또 다른 이야기만 들릴 테니까요. 그러다 관계는 형식적이 돼요. 얘기할 게 없으니까. 만나도 어색하고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멀어져요. 더 이상 함께할 상황도 찾지 않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로워하면서도 요즘 애들은 왜 이리 야박할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변해버린 것처럼 세상이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고집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 곁에 있고 싶나요? 항상 자신이 맞다고 강요하는 사람 곁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때론 너 말도 맞네.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었네라고 말해주는 사람 곁일까요? 답은 명확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어요. 정말 작지만 기적 같은 변화가요. 다음에 누군가의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겠네. 우리 관점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네. 흥미로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이 확 밝아져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요.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는 습관은 관계를 끊는 습관이에요. 하지만 공감하는 습관은 관계를 만드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답니다. 세 번째는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거예요. 젊은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밥을 사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요? 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나요? 그때는 그 감정이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감사가 익숙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익숙함은 어느 순간 불만으로 변해요. 우리도 모르게요. 요즘 물가 정말 비싸더라. 이 음식 맛이 좀 떨어졌네. 왜 늦었어? 예전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현실을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자주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밥을 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밥을 주는 입장이 되어 상상해 봐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맛이 좀 떨어졌네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결코 좋지 않겠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응 마이너스 수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 뇌는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고맙던 일도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돼요. 그리고 당연한 일은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뭔가 해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번 고마워라고 말을 들으면 또 해주고 싶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행복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매번 불평만 들으면 결국 해주는 것도 싫어져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사람을 돕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슬픈 부분은 이렇게 되고도 여러분은 왜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라고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가 있어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분석했더니 그들의 관계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혼자라고 느껴본 적도 거의 없다고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신도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내일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또는 너랑 있으니까 좋아. 감사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봐요. 그리고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요. 분명 뭔가 달라질 거예요. 불평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감사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관계를 닫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습관이에요. 앞에 세 가지 습관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습관이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신규 모임에 초대했어요. 우리 모임에 와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사람? 귀찮은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가 닫혀요. 마음의 문이 조용히 닫혀요. 그리고 그 순간 기회도 함께 사라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원형화 현상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엔 편해요. 에너지를 덜 써도 되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하잖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대화가 어색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할 때마다 거절하다 보면 결국 초대 자체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만남이 끝나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방정식이거든요. 새로운 만남이 없으면 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기존 관계만 반복되고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사, 직장 변화 등 결국 그 관계가 끝나면 아무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혼자가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진짜 역설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실이에요. 젊을 땐 새로운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학교, 직장 등에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더 슬픈 건 이렇게 관계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도 모르게 혼자가 됐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 말해요.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요. 하지만 알고 보면 관계를 닫은 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죠. 수없이 많은 초대를 거절한 결과였던 거고요. 저는 이걸 관계의 신진대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체의 세포처럼 관계도 순환이 필요해요. 낡은 세포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들어와야 건강하듯이 관계도 기존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딘가 초대했다면 또는 새로운 모임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할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어색함을 넘어서 불편함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혹시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를 닫으면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혼자가 돼요. 하지만 관계를 열면 당신은 누군가의 따뜻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과 혼자인 인생, 어느 쪽을 원하나요? 우리가 본 네 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습관이에요. 이건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려요.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요. 두 번째는 고집 부리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습관이에요. 이건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빼앗아요. 네 번째는 관계를 닫아버리는 습관이에요. 이건 당신을 완전히 혼자 남겨두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없으면 기존 관계도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혼자가 되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니에요. 이건 습관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건 말은 정말 희망적이에요. 더 희망적인 소식은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거. 나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 나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말을 더 자주 하겠다. 나는 새로운 만남에 용기를 내겠다. 이 작은 결심들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달 후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반년 후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습관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나? 혹은 여러 개가 있나?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있다면 오늘이 바꿀 수 있는 첫날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말이에요. 이 대화가 끝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때? 내 말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늙어도 혼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건 운이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 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늙어서도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 수 있는 삶.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 그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응원해요. 당신의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마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인생이 막 살롱이 함께 걷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